2학기에도 새로운 내용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2학기에는 특별히 펭수와 함께 할 거니까 신나게 함께 학습해봐요. 분수의 나눗셈에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배울 내용을 소개해 볼까요? 분수 나누기 분수의 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연수 나누기 분수의 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그리고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 곱하기 분수로 바꿔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분수의 나눗셈 어떤 핵심의 개념이 있는지 함께 볼게요. 핵심 개념으로 가장 먼저 분수 나누기 분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분의 8 나누기 9분의 2의 계산이에요. 그런데 먼저 이 의미를 좀 해석해 봐야겠습니다. 9분의 8 안에 9분의 2가 몇 번 들어갈까? 그 들어가는 횟수를 우리는 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는 9분의 8에서 9분의 2를 몇 번 덜어낼 수 있을까? 몇 번 뺄 수 있을까? 바로 그 덜어내는 횟수, 빼는 횟수가 몫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준비했어요. 여기 9분의 8만큼을 색칠하고 9분의 2씩 묶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렇다면 9분의 8은 9분의 2가 몇 개일까요? 그렇죠. 9분의 2가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그렇다면 9분의 8에서 9분의 2를 4번 덜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바로 우리는 나눗셈의 몫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몇 번 덜어낼 수 있다? 바로 4번 덜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9분의 8 나누기 9분의 2의 몫은 4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9분의 8은 9분의 1이 몇 개인가 하고 봤더니 8개예요. 9분의 2는 9분의 1이 2개인 분수죠. 그렇기 때문에 9분의 1의 개수들끼리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8개를 2개로 나누는 것과 같구나. 따라서 그 몫이 4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앞서서 4번 덜어낼 수 있습니다. 또 9분의 1의 개수끼리 나눠주었더니 역시 4가 됩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네요. 따라서 우리는요. 9분의 8 나누기 9분의 2를 계산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분자끼리 나눌 겁니다. 그래서 그 몫이 4가 됩니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쏙쏙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어야겠죠? 분모가 같을 땐 분자끼리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다른 예를 만나보려고 해요. 역시 분수 나누기 분수인데요. 9분의 7 나누기 9분의 2의 계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해석은 동일하게 해주면 돼요. 9분의 7을 9분의 2씩 묶으면 몇 번 묶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먼저 7개를 2개씩 묶는다라고 생각해 봐요. 자, 이렇게 7개가 있어요. 2개씩 묶으면 하나, 둘, 셋, 세 묶음과 그 다음에 이건 어때요? 2개씩 묶어야 되는데 이렇게 1개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2분의 1 묶음이라고 표현합니다. 7개를 2개씩 묶으면 2개씩 세 묶음과 그 2개의 반만큼, 즉 2분의 1 묶음이 되므로 3과 2분의 1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다. 자연수의 나눗셈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단 말입니다. 그럼 분수의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9분의 7만큼을 색칠하였어요. 이거를 9분의 2씩 묶어보자. 하나, 둘, 셋, 세 묶음과 바로 이거 남았죠. 이거는 이 한 묶음의 반만큼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역시 3과 2분의 1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9분의 7은 9분의 1이 7개이고 9분의 2는 9분의 1이 2개입니다. 7개를 2개씩 묶으면 세 묶음과 2분의 1 묶음이 되므로 3과 2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기. 9분의 7은 9분의 1이 7개고 9분의 2는 9분의 1이 2개이므로 역시 7개를 2개로 나누는 것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9분의 7 나누기 9분의 2는 결국 무엇을 계산한 결과와 같다? 7 나누기 2를 계산한 결과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9분의 7 나누기 9분의 2는 7 나누기 2를 계산하여. 근데 7 나누기 2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 그 몫을 분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2분의 7. 근데 2분의 7이 가분수예요. 우리는 이 가분수를 대분수로 나타내어 3과 2분의 1입니다 라고 표현해 둘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분모가 같구나. 분자끼리 나누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머릿속에 쏙쏙 중요한 거 기억해 둬야겠죠. 그게 뭐냐면 분모가 같을 땐 분자끼리 나누어 그 몫을 구할 수 있다. 요것을 꼭 머릿속에 담아 두세요. 이어서 만나볼 개념이에요. 분수 나누기 분수에서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는 그런데 분모가 다른 분수 나누기 분수의 계산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2 나누기 15분의 2의 계산이에요. 역시 이것을 해석해 보면 5분의 2 안에 15분의 2가 몇 번 들어갈까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2라고 하는 건요. 분모가 15인 분수로 나타냈을 때 15분의 6과 같아요. 그러면 15분의 6 안에 15분의 2는 몇 번 들어갈까? 15분의 2가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가죠. 그러니까 15분의 6은 15분의 2의 3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이해가 되었나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계산을 하여라 라는 뜻일까요? 5분의 2 나누기 15분의 2는 5분의 2가 방금 15분의 6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였단 말이에요. 따라서 15분의 6을 15분의 2로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 나누시오라는 원리가 적용이 된단 말이죠. 따라서 6 나누기 2는 3과 같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통분을 했구나. 결국 분모를 같게 만들었다는 건 통분을 하여서 분모를 같게 한 후 분자끼리 나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한번 볼게요.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분모가 다른 분수 나누기 분수의 계산입니다. 분모가 다른 분수의 나눗셈은 방금 얘기했어요. 통분하여 분자끼리 나누어 구할 수 있더라. 통분을 하면 분모가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끼리 나눌 수 있는 거라고요. 8분의 3 나누기 5분의 4의 계산이다. 통분을 합시다. 그러면 공통분모를 40으로 하여 40분의 15 나누기 40분의 32. 그럼 이런 경우에 무엇이 같아지나요? 분모가 같아졌죠. 분모가 같아졌기 때문에 분자끼리 나누는 것이다. 분자끼리 나누어 그 몫이 32분의 15.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땐 분수로 그 몫을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또 5분의 4 나누기 4분의 3의 계산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20분의 16 나누기 20분의 15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더니 역시나 분모가 같으므로 분자끼리 나누어 줍시다. 그러면 이때 15분의 16이죠. 그런데 가분수는 대분수로 나타내어 1과 15분의 1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쏙쏙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분모가 다를 때는 통분을 하여 분자끼리 나눈다. 꼭 기억해 두자고요. 이에 관련한 문제들 만나볼까요? 주어진 문제를 살펴볼까요?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화살표 방향대로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식을 한번 써볼게요. 6분의 5 나누기 9분의 7 화살표 방향으로 나누어 주어야겠다. 그런데 쓰고 나서 보니까 분모가 다르죠. 그러니까 통분을 해보자고요. 18분의 15 나누기 18분의 14는 통분을 하면 분모가 같아집니다. 그럼 이제 분자끼리 나눠야겠죠? 15 나누기 14.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 몫은 분수로 표현한다. 따라서 14분의 15가 되는 것이고 가분수를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14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어요. 1과 14분의 1 해결됐죠?
또 다른 화살표 방향을 살펴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6분의 5를 8분의 3으로 나눠야겠군요. 분모가 다르니까 이것도 통분을 해봐요. 공통분모 24로 24분의 20 나누기 24분의 9는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 나누어 20 나누기 9.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에는 분수로 그 몫을 표현한다. 9분의 20이 되죠? 이건 2와 9분의 2입니다. 이렇게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문제를 해결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네모 곱하기 6분의 5는 9분의 8과 같더라. 그럼 이런 경우 네모를 구하기 위한 식은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활용하여 9분의 8 나누기 6분의 5로 나타내 줘야겠죠. 분모가 다르면 통분을 할 거예요. 18분의 16 나누기 18분의 15는 분모가 같을 땐 분자끼리 나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이럴 때 15분의 16이 되고 1과 15분의 1로 답할 수 있게 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 1과 15분의 1을 써넣어 주세요. 이번에 만나볼 개념은 자연수 나누기 분수의 셈이에요. 자전거를 타고 3km를 가는데 5분의 3시간이 걸렸습니다. 1시간 동안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1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네모 킬로미터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그 네모의 5분의 3만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3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모를 구하기 위한 식을 생각해 보니 3을 5분의 3으로 나눠야 하는구나. 따라서 여기 이 주어진 거리를 그 거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1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식은 3 나누기 5분의 3. 바로 이것이 필요하죠.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해 줄 것인가? 자, 주어진 그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3시간 동안 3km를 간다라고 했어요. 그럼 5분의 1시간 동안에 갈 수 있는 거리는요? 5분의 1은 5분의 3을 3으로 나눴을 때 5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3km를 3으로 나누니까 1km. 5분의 1시간 동안 1km를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1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니까 5분의 1시간의 5배가 되어야 1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5를 곱한 거예요. 그랬더니 1시간 동안에 1km에다가도 똑같이 5를 곱하여 5km를 갈 수 있겠구나. 그러므로 3 나누기 5분의 3은 바로 5와 같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활동들을 해주었나요? 먼저 우리는 3을 3으로 나눠 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를 곱하여 이 값을 구하게 되었죠. 그래서 기억해 둬야 할 것이 있는데요. 3 나누기 5분의 3을 계산한다. 이때 이 자연수가 분수의 분자로 나누어 떨어질 때에는요. 자연수를 분자로 나눈 후 분모를 곱해 답할 수 있구나라는 계산의 방법을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자, 이제 우리는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 곱하기 분수로 나타내어 볼 겁니다. 설탕 4분의 3kg을 빈통에 담아보니 통의 5분의 2가 채워졌습니다.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설탕의 양은 몇 킬로그램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때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설탕의 양, 이걸 네모킬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네모의 5분의 2만큼이 바로 4분의 3kg, 4분의 3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걸 통해서 네모를 구하는 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네모를 구하는 식은요, 바로 4분의 3 나누기 5분의 2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것을 계산해 주었을 때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설탕의 양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 분모가 다르네요. 물론 통분해서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방법 말고 분수 곱하기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주어진 그림을 활용해 봅시다. 5분의 2, 통의 5분의 2, 이것이 설탕 4분의 3kg과 같다. 그렇다면 통에 5분의 2를 채웠을 때 설탕의 양은 4분의 3을 2로 나누어 8분의 3kg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4분의 3을 2로 나누는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나누기 2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분수의 2분의 1과 같으므로 곱하기 2분의 1로 바꿔 나타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나온 값 8분의 3kg, 이것은 통 5분의 1에 채워진 설탕의 무게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설탕의 양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 통이라고 하면 5분의 1통의 5배가 되어야 하죠. 따라서 8분의 3에 5를 곱하여 1과 8분의 7입니다 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게 됐어요. 따라서 우리는요,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위에서 계산한 거에 5배를 하여 1과 8분의 7kg입니다 라고 표현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4분의 3 나누기 2라고 하는 건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4분의 3 나누기 5분의 2는요.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즉 4분의 3을 분자, 뒤에 나와 있는 이 분수의 분자로 나누고 분모를 곱해줍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4분의 3 나누기 5분의 2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해줄 것이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5를 먼저 계산해도 계산의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4분의 3은 그대로 두고 2분의 1 곱하기 5, 이걸 2분의 5로 표현을 해주자.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이걸 통해 우린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나눗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눗셈이 어떻게 됐죠? 곱셈으로 바뀌었죠. 나누어지는 분수는 그대로, 그 다음 나누기가 곱하기 되면서 나누는 분수의 분모와 분자를 바꿔 주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 곱하기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확인해 보았어요. 자, 이제 우리는 자연수 나누기 분수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나타내어 계산할 수 있다. 이 내용을 확인해 볼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이 3을 2로 나눈 후 5를 곱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3을 2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이럴 때 나눗셈을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3 곱하기, 그럼 5분의 2의 분모와 분자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2분의 15가 되고 가분수를 대분수로 나타내면 7과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또 가분수 나누기 분수는 통분하여 계산하거나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군요. 물론 이 외에 또 다른 방법들도 여러분이 직접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통분을 해볼게요. 3분의 5 나누기 4분의 3이니까 12분의 20 나누기 12분의 9는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 나눠주시오. 20 나누기 9가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므로 9분의 20 분수로 표현하고 가분수를 대분수로 나타내면 2와 9분의 2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지금 곱셈으로 나타내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3분의 5는 그대로 두고 나누기가 곱하기 되면 4분의 3의 분모와 분자를 바꿔주는 거죠. 그랬더니 9분의 20이 되고 역시 2와 9분의 2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계산의 방법들을 익혀두어야 하는 것이죠. 또 대분수 나누기 분수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어 계산해 줄 거예요. 1과 5분의 4 나누기 9분의 4입니다. 1과 5분의 4는 5분의 9와 같습니다. 이걸 9분의 4로 나눈다? 그렇다면 우리는 5분의 9는 그대로 두고 나누기가 곱하기 되면서 분모와 분자를 바꿔서 나타내 줄 거예요. 20분의 81 가분수를 대분수로 표현하여 4와 20분의 1로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다양한 분수들의 나눗셈 핵심의 개념으로 살펴봤으니 함께 문제도 해결해 봐요. 1과 5분의 4 나누기 4분의 3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런데 보니까 대분수가 있네요. 이때 이 대분수는요, 먼저 가분수로 나타내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분을 하여 계산해 봅시다. 1과 5분의 4 나누기 4분의 3은 5분의 9, 일단 가분수로 바꾸기로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4분의 3으로 나누는 거예요.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을 합니다. 20분의 36 나누기 20분의 15는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 나눠주시오. 근데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럴 때 몫은 분수로 15분의 36, 약분이 되면 약분을 하세요. 3으로 나누면 5, 3으로 나누면 12, 따라서 5분의 12가 되고 5분의 12는 가분수니까 대분수 2와 5분의 2입니다. 라고 나타내면 됩니다. 통분하여 계산했어요. 그럼 이번에는요,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5분의 4 나누기 4분의 3은 5분의 9, 일단 대분수는 가분수로 바꾼 후 이것을 4분의 3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랬더니 5분의 9는 그대로 두고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나누는 분수의 분모와 분자를 바꿔주세요. 3분의 4. 우리는 이때 중간에 과정에서 보통 약분을 합니다. 3으로 나누면 1, 3으로 나누면 3. 따라서 이건 5분의 12가 되는 것이고 가분수를 대분수로 나타내어 2와 5분의 2로 답할 수 있습니다. 밭 4와 5분의 1 제곱미터를 일구는데 45분이 걸렸습니다. 1시간 동안 몇 제곱미터를 일군 셈인지 구해보세요. 그렇다면 1시간 동안 몇 제곱미터를 일궜을까? 이걸 우리 네모 제곱미터라고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45분을 몇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45분, 1시간은 60분이에요. 따라서 이건 45분이 바로 60분의 45 시간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고요. 60분의 45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3이 되죠. 따라서 4분의 3시간.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1시간 동안 몇 제곱미터를 읽었느냐? 네모 제곱미터라고 표현했었죠. 그럼 네모의 4분의 3만큼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4와 5분의 1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모를 구하기 위한 식은요. 네모는 4와 5분의 1 나누기 4분의 3 이렇게 그 식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4와 5분의 1 나누기 4분의 3은 대분수는 가분수로 따라서 5분의 21 나누기 4분의 3이 되는 것이고 5분의 21은 그대로 두고 나누기를 곱하기로 나누는 분수의 분모와 분자를 바꿔주세요. 약분 되나요? 3으로 나누면 1, 3으로 나누면 7, 따라서 5분의 28, 따라서 5와 5분의 3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을 구하여 5와 5분의 3 제곱미터를 일군 셈이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요. 이걸 기억하세요. 1시간은 60분과 같더라.
따라서 45분이라고 하는 것은 60분의 45시간과 같고 4분의 3시간과 같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둡니다.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은 분자끼리 나누어 몫을 구합니다. 분모가 다른 분수의 나눗셈은 통분한 후 계산해 주세요.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 곱하기 분수로 나타내어 답할 수 있습니다.